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에서 8월 캐나다 유학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에듀케이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제가 7월에 이어서 이제 매월 캐나다의 유학 동향을 월 단위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7월에 이어서 8월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희 우리 에듀케이션 블로그에 모든 글들은 올려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에듀케이션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조금 큰 이슈 중에 이슈가 새로 생겼어요. 그게 이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원래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는 연말에 선발을 시작해서 보통 한 5월 정도까지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1년에 4,0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선발되지 않았거나 선발되고도 캐나다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워킹 홀리데이는 이미 이제 선발이 거의 종료되었고요. 다 이제 4,000명을 다 선발했죠. 선발이 되신 분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캐나다 워홀 출국자들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대부분 이제 1년 단위로 출국을 하시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1년 비자니까요. 1년만큼의 의료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입국하라 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캐나다로 들어가서 보험을 가입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취업처에서 그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변경이 되어서 입국 시에 반드시 의료보험 1년을 가입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가입하는 의료보험은요, 주로 한국에 있는 뭐 땡땡 손해보험 뭐 이런 회사에서 보험사에서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보통 보험을 유학생 보험이다, 죄송합니다. 3개월 미만의 보험을 보통 여행자 보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개월 이상에 되는 어떤 외국에 갔을 때 보장되는 보험을 유학생 보험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릅니다. 실질적인 보험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단기간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상해 위주,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이런 쪽의 상품을 가입하게 돼 있고, 3개월 이상은 질병 쪽으로 조금 보장이 강화되어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3개월 이상이니까요,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고 가시고요. 보험 가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을 가입해야 되시는 분들은 블로그 댓글이나 우리 애들로 연락을 주시면 보험 가입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하고 3년짜리 취업비자, 이거를 Post Graduate Working Permit, 졸업 후 취업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PGWP를 받으셔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취업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을 했다가도 회사의 사정상 그만두게 되시는 분들, 이런 여러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구제해서 이런 분들에게 대부분 이민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취업비자를 연장해 준답니다. 언제냐? 2021년 작년 9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워킹 퍼밋, 이 취업 비자가 만료되시는 분들은요, 케이스가 총 5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그 케이스마다 최대 18개월 취업 비자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업 비자가 언제 만료되는지에 따라 5단계로 구분이 되니까요. 본인 단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PGWP 연장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 9월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죠. 이민법이 또 새롭게 발표된다고 합니다. 취업만 해도 영주권을 지급해주는 어떤 그런 플랜이 생긴다고 하니까 취업비자 연장하셔서 꼭 캐나다 이민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말 그대로네요. 새로운 이민법이 예고됐습니다. TR2PR이라고 하는 건데요. TR은 Temporary Residence, 단기 임시 비자, 이런 형태죠. PR은 Permanent Residence, 그러니까 평생도록, 영구적으로, 영주권을 말합니다.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2021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미처 선발하지 못한 이민 수요를 대거 선발하는 방식으로 TR2PR이라는 제도가 임시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한 12만 명 정도를 선발했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캐나다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민이 됐다라고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죠. 이와 유사한 형태로 올해 9월경 새롭게 발표될 걸로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고는 올해 초부터 예고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 이민법 발표되니까 준비해라 라고 해서 현지에서는 IELTS와 CELPIP, 그 영어 성적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어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학원들이 지금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TR2, PR이 새로 생긴다면 또 이게 영구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형태라면 누구나 이민에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고 하고요.
대부분 이런 제도에서는 워킹 홀리데이는 조금 제외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민법이 생기니까 지금 캐나다 이민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빨리 캐나다 컬리지 진학하시고 졸업해서 취업하시면 이민의 문호가 더욱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보통 보수당 정권이 정권을 잡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5만 명 정도 이민자를 선발하고요. 자유당 정권이 약간 진보 성향이죠. 자유당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 보통 1년에 3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현재 캐나다는 40만 명, 연간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계속 선발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10년간 아마 캐나다 이민이 가장 많이 선발하는 기간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캐나다 이민 고민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지금 빨리 떠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캐나다 겨울 캠프 소식입니다. 캐나다 여름 캠프는 사실 성황리에 신청됐고 마감이 되어서 지금 학생들이 한창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뭐 다다음 주면 학생들이 이제 귀국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겨울 캠프도 사실은 올해 한 4월쯤에 세팅이 되어서 이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홍보가 시작되어서 겨울 캠프가 많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캠프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새롭게 캠프를 세팅해서 오픈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 방학 캠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미 저희가 우리 에듀케이션은 리자이나 크리스천 스쿨과 함께 하는 캠프를 적극적으로 세일즈 중인데요. 이 캠프는 거의 다 마감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지난주에 적었는데요. 그때 세 자리 남아있었는데 오늘부로 리자이나 스쿨링 캠프는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캠프는 밴쿠버 스쿨링 캠프예요. 겨울방학 캠프는 스쿨링 캠프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여름방학 캠프는 주로 학원, 외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영어를 배우는 학원의 형태, 아니면 캐나다 애들이 뭐 방학 때 참여하는 어떤 그런 캠프에, 로컬 캠프에 함께 조인해서 즐겁게 노는 캠프로 이루어져 있다면, 겨울방학 캠프는 주로 캐나다의 학교에 짧으면 4주, 길면 6주에서 7주간 그 학교를 다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짧은 조기 유학, 실제 학생들과 또 똑같은 나이대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되는 캠프이기 때문에 실제 가성비가 아주 좋고 효과도 아주 뛰어난 캠프라서 여름 캠프보다 사실 겨울 캠프가 인기가 더 많죠. 그래서 이 겨울방학 스쿨링 캠프가 현재 밴쿠버에서 진행하는 캠프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이건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런 캠프를 오랫동안 진행해 본 결과는 겨울 캠프는 주로 9월 말까지 마감됩니다. 겨울 캠프를 추워지면 한 11월쯤 되면 그때 알아봐야지 하시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 마감되고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청하셔야 아마 넉넉하게 자리를 확보하고 조금 고민할 시간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겨울 캠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월 말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8월 말 정도 되면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에듀케이션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이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냐면 토론토에서 어학 연수를 하시고 영어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캐나다 컬리지에 입학을 했고 이후 졸업을 하셔서 취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캐나다 이민의 산 증인 한 분을 모시고 캐나다 어학연수가 어떻쿵 저떻쿵 유학 이야기, 컬리지 이야기, 그리고 이민의 이야기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이분은 토론토 출신이고 현재 토론토에서 거주 중이시고 토론토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토론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토론토 유학 혹은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를 신청하셔서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는 줌을 통해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굳이 내방하지 않으시더라도 세미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블로그 댓글로 세미나 신청합니다 하시고 성함, 번호, 그리고 방문이냐 온라인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쇼 방지 때문에 참가비 10,000원은 받고요 실제 참가를 하시면 이 10,000원은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캐나다 연방이민은 2주 단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7월 13일이었던가요? 이때까지는 잠깐 선발을 하지 않았어요. 6개월간 홀드, 중지를 했었죠. 이렇게 됐던 연방이민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7월 둘째 주부터 선발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간 이 신청자들을 꾹 묵혀놨다가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 커트라인이 보통 450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커트라인이 560점, 570점까지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이번에 두 번째 선발을 했는데요. 533점으로 2,000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 점수는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7월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점수는 아마 올 연말 정도가 되면 다시 450점대로 내려올 겁니다. 계속 고득점자들이 선발되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득점자들이 점수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450점 정도로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학 후 이민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고려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이 점수는 점차 내려갈 거니까. 또 저희를 믿고 지금 유학을 시작하셔도 한 450점대라면 충분히 이민에 성공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에듀케이션은 매월 이렇게 캐나다 유학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중간중간 이슈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